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023년 5월 5주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건축 허가 건수인데요. 금리가 상승하면서 신규로 허가를 공사를 신청하는 건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신규 주택 판매 거래 건수는 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가계에 자금은 있는 반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건설기업들의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그러면서 좀 허가 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조 PMI인데요. 반등하면서 올라오다가 여기도 역시 금리가 상승하면서 잠시 기업들 구매 파트에서 아마 조금 주춤하는 듯한 그런 모양입니다. 서비스 PMI는 반면에 미국 시장이 완연한 회복세로 가면서 거기다가 더해서 실질적인 가계 소득까지 증가하면서 서비스 분야는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더 임금도 오르게 되고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통화량인데요. 가계 통화량이 여기 고점 대비 약 5%나 감소했는데 아직 침체 징후는 없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부에서 돈을 풀고 연준에서 그리고 금리를 올려서 금융기관에 돈을 빨아들이면 침체가 오는 게 그래서 이제 장단기 금리도 역전이 되고요. 여러 침체가 오느니 마느니 그런 통계적인 분야에서 많이들 그런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계에 직접 돈을 넣어줬기 때문에 통화량은 이렇게 급증을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연준에서 금리를 올려서 돈을 빨아들이고는 있지만 아직은 많이 시중의 자금이 풍부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서 경기가 살아나면서 가계 실질 소득은 증가하고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침체가 오려면 이 통화량이 줄고 그 와중에 이렇게 경기 사이클이 움직이겠죠. 아마 이렇게 통화량도 줄면서 경기 사이클 하락 구간이 겹치는 요즘에 만약에 침체가 오고 불황이 온다면 이러한 지표 상황이 나타날 때가 아마 바로 그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한참 동안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침체는 이런 상황에서 오기가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주택담보대출금리인데요. 인플레 지표와 시장 실물 경제 지표가 계속 개선되고 전체적으로 지표가 다 개선되었다고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러니 당연히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장단기 채권의 금리 상승하면서 지금 시중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의 기업 이익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특정 섹터 반도체 분야나 이런 쪽에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 위주로는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GDP는 이쪽이 침체로 나타나면서 계속 GDP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침체가 올 거라고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2.6, 2.6, 뭐 2.8, 3%대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확정 수치가 발표되면 항상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확정치가 발표되면 전체적인 GDP, 국내 총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침체는 오지 않을 것 같고 미국의 지금 내수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GDP도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지금 되게 많이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지수를 나타내는 소비 물가지수는 조금씩 또 상승했습니다. 내수시장이 활황이 되니까 당연히 소비자 물가지표는 계속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월 단위로 이렇게 되면 계속 연 단위로도 이렇게 내려오기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면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갈 듯합니다. 그러면 결국 침체는 여기도 없고요. 가계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 시장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 금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역시 아직도 5월달 지나가면 거의 시장 흐름에 맡길 거라고 봤었는데 아직도 연준이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소득을 보면 벌써 계속 2021년 그러니까 2021년도 가을부터 계속 상승입니다. 그러니 서비스 물가와 임금 인플레이션이 꺾일 수가 없죠. 실질적인 개인 소비도 보면 가계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소비도 계속 이런 성장하는 부분에서 늘어나는 부분 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2년물 채권 선물을 통해서 보면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고 올해 연도에는 금리 하락이 없을 거라는 시장의 확신이 서서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선물도 4.6으로 단기간에 엄청 올랐습니다. 원래 이렇게 되면 시장에 침체가 올 것으로 보고 주식시장은 하락해야 되는데 가계 소득과 물가, 인플레 이런 것들이 다 호황 상태에 있는 지표 수준이므로 지금 주식시장도 올랐습니다. 기업들 이익은 전체적으로는 하향 추세지만 몇몇 빅테크 기업들의 이득이 매우 많이 상승하면서 지금 개발도상국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GDP가 호황인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도 급등하고 있고 시장도 기업 이익 상승을 바탕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요즘 같은 혼조 상황에서 ETF 괜찮은 ETF들을 스크리닝 해봤습니다. 주로 일반적인 기업들은 많이 내려가고 있고 은행권이나 이런 섹터들은 별로 안 좋지만 향후에 생산성이 가장 좋아질 것으로 보는 게 SOX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보시면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T12라는 종목인데요. 퇴직연금 분야에는 없습니다. 이쪽 SOX에서는 퇴직연금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종하는 ETF를 매수하시면 되는데 테크비는 퇴직연금 종목에는 없고요. 유사 종목으로 미국 테크 탑10 인덱스라는 ETF가 있습니다. 보통 노후 준비를 ETF나 배당으로 하시는데 배당과 지금 시장에서 주로 잘 나가는 대장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쪽을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짜 놓으시는 게 되게 나을 것 같습니다. 메타라든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대부분 다 AI 종목이고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50%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움직임은 지금 횡보가 예측이 됩니다. 지난 2주도 역시 횡보로 봤었는데 시장이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폭등하면서 시장은 거의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역시 인플레 지표는 상품은 조금 내려오고 있는 반면 부동산은 횡보고요. 서비스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하락하지 않고 옆으로 지금 횡보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인플레도 반등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다음 주는 이번 주군요. 이번 주는
크게 지표가 개선될 만한 지표가 발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어떤 생산성, 실업률이 발표되고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런 지표들은 크게 개선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주 움직임은 횡보를 보고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이런 ETF들과 배당 ETF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